혹시 요즘 들어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전과 똑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도 바지 허리가 느슨해지고 거울을 보니 얼굴이 조금씩 말라 보이고 피곤함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면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은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 저는 암이 왜 이렇게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초기 신호는 무엇인지, 또 생활 속에서 반드시 바꾸어야 할 기본 원칙은 무엇인지 차분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도 내일 아침 식탁 앞에서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저는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많은 고령의 환자분들을 만나온 의사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검진 결과지를 마주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암은 멀리 있는 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암은 여전히 주요 사망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 인구가 많아진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암이 생기기 쉬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을 운이 나빠서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수천 개의 비정상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대략 5천 개에서 많게는 1만 개 정도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넓게 보면 우리는 모두 잠재적인 암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비정상 세포를 우리 면역 세포가 잘 처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 세포들이 바로 내일 1cm짜리 종양으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5년에서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서히 아주 조용히 자랍니다. 우리 면역 세포가 잡아내지 못하는 환경이 지속되면 그 세포들은 우리 몸 구석구석 면역의 감시가 약한 곳에 자리를 잡고 조금씩 증식합니다. 그렇게 30번 이상 분열을 거듭하면 수억 개, 수십억 개의 세포가 되고 그때서야 1cm 크기의 암으로 발견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지난 5년에서 15년의 삶이 기록되어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중 변화입니다. 특별히 식단을 바꾸지도 않았고 운동량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6개월 이내에 체중의 10% 정도가 빠진다면 반드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0kg이던 분이 6, 7kg 이상 줄었다면 그냥 살이 빠져서 좋다라고 넘기실 일이 아닙니다. 또 바깥에서 만져지는 혹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목에서 갑상선 부위의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유방에서 이전에 없던 멍울이 느껴지거나 팔이나 다리에 단단한 종물이 생겼다면 지체하지 말고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구강이나 턱 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커지는데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서서히 진행되는 변화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몸 안쪽 장기입니다. 위나 장, 간, 췌장 같은 장기는 겉으로 만져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위암은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처럼 시작합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자주 체하고 음식을 먹어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그러나 나중에 검은 변을 보거나 토혈을 한 뒤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시라고 권합니다. 위장 조영술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은 병변이나 양성과 악성의 구분은 내시경으로 직접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육류 위주의 식습관과 지방이 많은 식단으로 인해 대장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거나 변이 가늘어지거나 혈변이나 검은 변이 섞여 나온다면 대장 내시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상당히 손상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B형, C형 간염 병력이 있거나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유 없이 체중이 줄거나 소화불량이 오래 지속되는데 위내시경에서 이상이 없다면 복부 초음파나 CT 같은 추가 검사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암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예방의 시작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는 꼭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6개월 사이에 이유 없이 체중이 줄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는 건 그대로인데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 그런가 보다 했죠. 저는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도 있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체중이 10% 가까이 줄어드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은 72kg이던 체중이 반년 만에 64kg로 줄었습니다. 식사량은 비슷했고 특별히 운동을 늘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입맛이 조금 떨어진 것 같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위내시경을 해보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었고 결국 복부 CT를 촬영했을 때 췌장 부위에서 의심병변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체중 감소는 모든 암에서 공통적으로 경고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암은 처음에는 정말 모호하게 시작합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 느낌이 듭니다. 나이 들어서 위가 약해졌겠지 하고 소화제만 반복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토를 하거나 검은 변을 본 뒤에야 병원을 찾는다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시경 검사를 권합니다. 위장 조영술로 대신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작은 병변이나 초기 암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내시경이 훨씬 정확합니다. 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보다 변을 보는 습관이 달라졌다면, 특히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나타나거나 변이 가늘어졌다면 반드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혈변이나 검은 변이 섞여 나온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육류와 지방 위주의 식생활이 늘어나면서 대장암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구식 식단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사도 중요하지만 증상이 있다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간은 더욱 조용합니다. 간 기능 수치가 크게 오르지 않아도 상당한 손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B형이나 C형 간염을 앓았던 분들, 현재 치료 중인 분들 또는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황달이 나타나거나 소변색이 진해지고 대변색이 회색이나 흰색으로 변한다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초음파나 필요시 CT 촬영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췌장은 더 어렵습니다. 복강 깊숙한 후복막 쪽에 위치해 있어 겉으로 만져지지도 않고 초기 증상도 거의 없습니다. 황달이 생기거나 체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그마저도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폐암은 비교적 증상이 분명한 편입니다. 기침이 오래 지속되거나 가슴 통증이 한쪽으로 지속될 때, 흉부 엑스레이에서 이상 소견을 들었을 때는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흡연 경력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흡연을 하지 않아도
폐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침이 2, 3주 이상 지속되면 단순 감기라고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각 장기마다 특징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암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가 오랜 기간 균형을 잃으면서 서서히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암을 유전자 돌연변이의 문제, 즉 운이 나쁘면 생기는 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유전자 분석 기술이 크게 발전한 지금도 암은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인간 유전체를 거의 모두 해독한 시대가 되었지만 단순히 유전자를 안다고 해서 암을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암을 대사 질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음료, 노출되는 화학물질, 수면 습관, 스트레스 상태가 모두 영향을 줍니다.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에너지를 만드는 중요한 대사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비타민과 무기질, 충분한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만 따지는 식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이야기할 때 탄수화물을 끊어야 합니까? 지방은 나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량의 문제일 뿐입니다. 암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세포의 에너지 공장이 제대로 작동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정제된 밀가루 음식이나 오래 보관 가능한 가공식품에는 열량은 있지만 세포 대사를 돕는 미량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초록색 채소, 특히 쓴맛이 나는 채소에는 철분, 아연,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무기질이 풍부합니다. 쓴맛을 피하려고 단맛과 짠맛, 매운맛만 찾는 식습관은 점점 우리 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현미밥과 녹색 채소를 기본으로 하는 식사를 권합니다. 과일은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종류가 좋고 베리류처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도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 특히 셀레늄이 들어있는 브라질 너트는 하루 2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면 암 예방은 특정 한 가지 검사나 한 번의 건강검진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5년에서 15년 동안의 생활 습관이 결국 결과로 나타납니다. 지금 당장 내 몸에서 특별한 통증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기 발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의 선택입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떤 마음 상태로 하루를 보내는지가 우리 몸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앞에서 저는 암이 단순히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대사의 불균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매일 5,000개에서 1만 개 정도의 비정상 세포가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이 세포들이 모두 암으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우리 면역세포에 의해 조용히 정리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세포가 바로 NK세포, 즉 자연살해세포입니다. 저는 이 세포를 특수부대에 비유하곤 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으로 변하려는 세포를 빠르게 인지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NK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는 비정상 세포가 30번 이상 분열하여 수억 개, 수십억 개로 늘어나기 전에 차단됩니다. 그러나 면역 환경이 무너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포는 조용히 그리고 집요하게 자라납니다. 면역 환경을 무너뜨리는 가장 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식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열량 중심으로만 생각합니다. 탄수화물 몇 그램, 단백질 몇 그램, 지방 몇 그램. 그러나 그것은 에너지의 양에 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 세포가 제대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항산화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돌아가는 에너지 생성 과정이 원활해야 세포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빵, 떡, 면류는 열량은 높지만
미량 영양소는 거의 없습니다. 오래 보관이 가능하다는 것은 생명력이 적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면 현미와 같은 통곡물, 쓴맛이 나는 초록색 채소에는 철분, 아연, 칼슘, 마그네슘 같은 무기질이 풍부합니다. 많은 분들이 쓴맛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쓴맛이 우리 몸을 지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맛, 짠맛, 강한 자극적인 맛만을 찾는 습관은 결국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베리류는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가공 과자 대신 견과류를 권합니다. 캐슈넛, 호두, 그리고 셀레늄이 풍부한 브라질 너트는 하루 2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포 환경을 정돈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액상과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에 들어있는 당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액상 형태의 과당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액체이기 때문에 소장에서 빠르게 흡수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동시에 간에서 분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간에도 부담을 줍니다. 혈당의 급격한 상승은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만들고 반복되면 대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음료수라는 말은 본래 물처럼 마실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물, 보리차, 당이 들어가지 않은 차 종류, 그리고 무가당 탄산수 정도까지를 음료의 범주로 봅니다. 그러나 콜라, 사이다, 과일향이 첨가된 음료, 설탕이 추가된 주스는 몸에 수분을 공급하는 음료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분 때문에 체내 수분을 더 빼앗아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 대신 탄산음료를 장기간 마시다가 당뇨로 진행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과일 주스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제품은 과일이 소량 들어있고 나머지는 설탕이나 액상과당으로 맛을 낸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갈아 마시는 것이 아니라면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당 함량이 20지, 30지를 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한 병에 40객의 당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결코 가벼운 양이 아닙니다. 커피를 마신다면 액상 시럽을 넣지 않고 크림을 올리지 않은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가 무난합니다. 하루 한 잔, 한 샷 정도는 대부분의 성인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콤한 음료를 습관처럼 마신다면 그것은 서서히 세포 대사를 망가뜨리는 길일 수 있습니다. 식습관과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과 스트레스입니다. 하루 6시간 이하로 잠을 자는 사람은 암을 포함한 여러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상승하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된 상태가 유지되면 면역세포는 충분히 기능하지 못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마치 눈앞에 맹수가 있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혈관은 수축하고 소화기관과 생식기관으로 가야 할 혈류는 줄어듭니다. 몸은 도망칠 준비를 합니다. 이런 상태가 잠시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그리고 잠자는 시간까지 이어진다면 면역체계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암으로 변하려는 세포를 잡아내는 기능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명상을 권합니다. 특별한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단순한 호흡 훈련입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4초 내쉬고 4초 멈추는 박스 호흡을 반복합니다. 코끝으로 들어오는 공기를 느끼고 멈춤을 인지하고 나가는 공기를 느끼는 과정에서 몸의 긴장이 서서히 풀립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암 예방은 거창한 치료법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환경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면역세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진료를 하면서 느낀 것은 많은 분들이 암을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매일의 생활에서는 그 두려움을 행동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검진에서 이상 없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안도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은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암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듯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5년에서 15년 동안의 식습관, 수면 습관, 스트레스 상태가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바로 10년 뒤의 몸을 만듭니다. 저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몸에는 매일 수천 개의 비정상 세포가 생겨납니다. 그러나 면역세포가 건강하게 활동하면 그 세포들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NK세포와 T세포가 제 역할을 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면역 환경입니다. 면역 환경은 약 한 알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얼마나 자고 어떤 마음 상태로 사는지가 모두 영향을 줍니다. 식생활에서는 단맛을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는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물 대신 콜라를 마시는 습관은 6개월, 1년이 지나면 대사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음료는 물, 보리차, 당이 들어가지 않은 차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커피를 마시더라도 시럽을 넣지 않은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로 충분합니다. 가공식품과 정제된 밀가루 음식 위주의 식단은 줄이고 현미와 같은 통곡물, 쓴맛이 나는 초록색 채소를 늘려야 합니다. 철분, 아연, 마그네슘 같은 무기질은 세포 대사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일은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베리류처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을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셀레늄이 들어있는 브라질 너트는 하루 2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자는 줄이고 대신 이런 식품으로 바꾸는 작은 선택이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수면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6시간 이하의 수면이 반복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상승하고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밤에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걱정과 분노를 안고 잠자리에 드는 습관은 바꾸어야 합니다. 잠자기 전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4초 내쉬고 4초 멈추는 호흡을 몇 차례 반복해 보십시오. 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깊은 잠은 면역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자연 치료입니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된 상태에서는 면역세포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의 말 한마디, 도로에서 끼어드는 차량 한 대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습관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순간 몸의 긴장이 조금 풀립니다. 이것이 단순한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면역 환경을 바꾸는 행동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기 발견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검진에서 암을 빨리 찾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이전 10년의 생활을 돌아보고 바꾸는 것이 훨씬 강력한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큰 병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오늘의 식사와 오늘의 잠, 오늘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은 유전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대사와 환경의 문제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 내가 마시는 음료, 내가 선택하는 습관이 내 몸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매일 생기는 비정상 세포를 면역세포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예방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에 다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물을 선택하는 것, 단 음료를 끊는 것, 현미밥을 한 끼라도 늘리는 것, 잠자기 전 호흡을 2분이라도 하는 것. 이런 작은 선택이 5년 뒤, 10년 뒤의 결과를 바꿉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암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생활의 결과라는 점.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지금부터 다시 설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